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건강에 대한 거 좀 말씀드려보려고요. 건강이라는 것도 제가 아무리 건강한 지금 상황이라 해도 확신할 수 없는 게 건강이잖아요. 변수가 있으니까. 음, 뭐 타고난 어떤 체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전적인 성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암 같은 경우에도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듯이 그렇게 어떤 유전적인 그 요소가 강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간과하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수칙만 잘 내가 기본으로 가지고 지키게 되어도 건강의 많은 부분을 좀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증진, 건강. 인체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거, 어떤 원리로 인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게 뭔가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이겠죠. 먹는 거. 우리가 어떤 먹는 거를 어떤 청결한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리해서 먹는 거 하는 게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 가공식품이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공식품 같은 경우는 아주 인간이 금기시하고 안 먹을 수는 없죠.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최소한 절제를 한다든지 배제를 하고 그렇게 좀 식습관을 안 좋은 거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안 좋은 거는 좀 덜 먹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기농이라는 무농약 이런 거 위주로 먹는 게 좋고 오염되지 않은 거 순수 토양에서 나온 그런 재료를 가지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 조미료들을 가공해서 넣은 조미료들 같은 경우를 덜 먹는 게 좋겠죠. 뭐 MSG 같은 경우도 뭐 아무래도 먹어도 인체에는 그다지 무해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적게 먹거나 안 먹고 그냥 자연에서 나는 버섯 이런 거를 좀 가루로 채취를 한 거 그런 걸 가지고 잘 말려서 그걸 갈아가지고 요리 성분으로 넣어서 음식의 맛을 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건강에는 좋겠죠. 그렇게 그렇지만은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절제하는 거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흡연, 담배를 금연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랜 습성으로 담배를 계속 폈던 사람은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습관을 끊어낸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개수를 줄여서 끊는 그런 요령이 있어야 되죠. 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배우지 않는 습관을 갖는 거. 술에 대한 습관도 절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금주를 한다거나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규칙적인 어떤 운동을 통해서 몸의 어떤 균형을 찾아가고 인체가 건강에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땀이 좀 배출이 되면서 안 좋은 성분이 인체 내로 배출이 되면서 또 심폐 기능도 운동을 통해서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운동에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극심한 운동은 또 체력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체질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그리고 적정한 수면을 주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건강 유지라든지 인간의 활동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수면도 하루 한 8시간 이 정도 충분히 자주면 인체의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충분한 수면은 또 우리 피부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해요. 우리 정보를 토대로 보면은 췌장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치명적인 암이죠. 췌장암이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되었다 해도 췌장암에 대한 사망률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암이잖아요. 거의 10%뭐 이렇게 생존율이
그렇게 미만일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취약한 암이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중년 이후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췌장암이 어떻게 돼서 유발되거나 그러니까 발생을 한다는 그런 정확한 의학적인 정보는 없죠. 그거는 어떤 정확하게 인간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췌장암의 원인이 밝혀진 건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췌장암의 그런 어떤 확률을 높이는 게 있다는데 그것은 술이래요. 술하고 흡연이라는데 담배 그것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어떤 발생률이 담배를 피게 되면 한 5배가량 높아진다고 해요. 췌장암 발생률이. 그만큼 담배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암 발생률도 높이고 폐암 같은 경우도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좋을 게 없고 백해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담배를 애초부터 배우지 않던지 아니면 배우더라도 이제 자기가 절제함으로써 조절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술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죠. 술은 많이 먹게 되면 간 기능이라든지 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절을 하고 그런 어떤 기본 룰만 잘 지키게 되면 우리의 인체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다지 무리가 없는 거죠. 야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대장 활동도 원활하게 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에 원활한 이제 대사 활동을 돕는 거기 때문에 야채 같은 경우는 풍성하게 골고루 많이 먹어주는 게 좋죠. 녹황색 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라색 채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먹어주는 것이 좋고 나이 먹을수록 이제 영양적으로 좀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노화가 이제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피부도 노화가 되고 인체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좀 인체에서 부족하기 쉬운 그런 다공증이라든지 골밀도가 이제 떨어지고 아무래도 폐경이라든지 그런 걸 맞아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건강에도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오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중년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양적인 그런 어떤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에도 플러스적으로 건강 제품을 어느 정도에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미네랄 제품이라든지 햇볕을 통해서 좀 비타민 D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좋지만 그렇게 또 어렵거나 음식으로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지를 못하고 자체 생성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비타민 D를 잘 건강식품으로 먹어주는 것도 좋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피부를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면역 증진에 좋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먹어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칼슘 보충제도 이제 나이 중년 이후에는 이제 뼈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멸치라든지 뱅어포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걸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어주면 좋고 단백질 보충제는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뭐 고기를 통해서 먹어준다고 해도 그게 이제 완벽하게 단백질 보충할 수는 없잖아요. 적정량의 고기를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고 할 때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가루로 나와 있는 단백질이 고농축된 것들 그런 것들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중년의 건강 특히나 이제 근육이 감소되면서 오는 그런 어떤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단백질 보충제를 좀 먹어줌으로 인해서 근육의 부족함을 좀 채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혈관이 건강해야지 전체적으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고 건강이 유지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심장 기능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뇌졸중 이염도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혈관이 막히면 이제 뇌졸중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혈액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원활하게 혈액을 좀 잘 흐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도 이제 혈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잘 정보를 가지고 선별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좋은 어떤 건강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잘 제조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나온 오메가3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나쁜 것은 이제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키거나 줄이고 좋은 것은 자꾸 보충해 줌으로써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적정한 스트레스 관리를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적세적소의 스트레스를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상이라든지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런 내적인 그런 마음에 대한 편안한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도 다른 뭐 돈을 버는 건 투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1차적인 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생각이 온통 집중되어 있으면 내 건강을 돌아볼 그런 여유를 찾지 못하고 그것을 또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또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상에 좀 빠져서 바쁜 생활 속에서 돈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건강은 지나치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결국 간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투자가 저는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을 잘 유지를 해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건강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렇게 해야지 건강해지는 정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전문적인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획득한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건강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잘 지키고 나머지는 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어떤 본적인 요소로 밀어두더라도 일단은 기본 우리 건강을 위한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그래도 보편적인 건강의 기준에 나를 잘 관리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